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제 42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비자동 조정적 오류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동 조정적 오류에는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하거나 과속 계상하는 거, 그죠? 재고자산 오류, 그리고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이런 것들은 자동 조정적 오류가 되겠죠. 그러나 오늘은 이 비자동 조정적 오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하거나 과소 계상하는 거죠. 감가상각비를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하는 거, 이런 것들은 비자동 조정적 오류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한 거죠. 그 유형자산의 가치가 증대된 지출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본적 지출을 뭘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 즉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런 것들이 비자동 조정적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거, 이것들이 요즘 출제 빈도 경향이 높은 건데요. 이렇게 이제 시험에 비자동 조정적 오류에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은 이익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익 잉여금에 그러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영향을 이제 이익 잉여금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X1년 그리고 X2년도 두 회계년도를 비교해서 이러한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하거나 과소 계상하는 경우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이익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출제가 가능한데요.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001년도에 감가상각비를 만약에 2,000원을 과대 계상했다 합시다. 자, 2,000원을 과대 계상했다는 것은 비용을 많이 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비용을 많이 잡으니까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줄겠죠? 당기순이익은 뭐가 될까요? 당기순이익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2,000원만큼 비용을 과대 계상했으니까 2,000원만큼이 순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순이익이 과소가 되겠죠. 그죠? 2,000원만큼 순이익은 과소가 된다. 비용을 많이 잡았으니까 순이익이 2,000원이 과소가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는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도 역시 당기순이익이 2,000원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익잉여금도 2,000원이 과소가 되겠죠. 2,000원이 과소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X2년도 한번 해볼까요? X2년도에는 감가상각비를 만약에 3,000원을 과소 계상했다 합시다. 감가상각비를 3,000원을 과소 계상했다. 비용을 적게 잡았다는 거지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순이익은 3,000원만큼 과대가 되겠죠. 비용을 적게 잡으니까 당연히 이익은 늘어나겠죠. 그랬을 때 2001년도와 2000X2년도에 이익 잉여금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순이익이 3,000원이 과대됐다고 해서 이익 잉여금이 3,000원이 과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회계년도를 비교해 보세요. 여기는 지금
순이익이 2,000원이 과소됐고 과대됐으니까 합쳐보세요. 결과적으로 순이익이 1,000원만큼이 과대가 된 거기 때문에 2000X2년도 이익잉여금은 1,000원만큼이 어떻게 된다? 과대가 되는 걸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감가상각비는 과대 계상했고 X2년도에 감가상각비는 3,000원을 과소 계상했을 때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은 1,000원만큼이 정답이 과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렇게 X1년도와 X2년도에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결과를 한번 살펴보죠. 결과. 여기 2,000원이 비용이 과대됐고 여기는 과소했으니까 결과적으로 감가상각비가 1,000원만큼이 과소가 됐네요. 그죠? 1,000원만큼이 과소가 되었어요. 과소가 되었다고. 그러면 결론은 뭐냐? 결론은 반대입니다. 여기 이익잉여금은 1,000원만큼이 과대가 되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비용을 적게 잡았으니까 과소했죠. 비용을 적게 잡으니까 당연히 이익잉여금은 반대로 1,000원만큼이 과대가 된다. 그러니까 합산해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X1년도와 2년도에 감가상각비 과대 과소가 되게 되면 결과는 이것을 합산해 보세요. 여기는 2,000원 과대가 되고 3,000원이 과소니까 결과적으로 1,000원이 어떻게 됐어요? 과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익잉여금은 반대가 됩니다. 과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합산해서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합산 요 결과는 합산해서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산해서 반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거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자,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거죠. 가치 증대.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건물이라든가 비품이라든가 기계 장치의 가치가 증대되었는데 그것을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회계 담당자가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자산이 증가돼야 되잖아요. 자산의 증가를 시켜야 할 것을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자산을 증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는 자산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과소계상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이 증가되는 지출이거든요. 근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자산은 과소계상한 것이다. 반대로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비용을 과대계상한 거죠. 그죠? 자산을 적게 잡고 비용을 과대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당기순이익은
과소가 되겠죠. 비용을 과대하게 잡았으니까 당기순이익은 과소가 계상된다. 이런 결론이죠. 만약에 반대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하게 되면 자산을 과대 계상하니까 반대로 순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과대가 되겠죠. 그죠? 반대입니다. 지금은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 즉 자산을 과소 계상하고 비용을 과대 계상했다는 거지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비자동 조정적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산은 과소가 되고 비용은 과대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순이익은 어떻게 된다? 과소 계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비자동 조정적 오류에 대한 문제를 한번 여러분 교재 407쪽에 보니까 여기 제로 나왔죠. 자동적으로 제로 밑에 조정되지 않는 오류 유형. 자동적으로 조정되지 않는 오류가 비자동 조정적 오류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감가상각비를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이 오류가 되었다. 즉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 이런 것들이 비자동 조정적 오류가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직접 문제를 하나 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16쪽을 보실까요? (416쪽) 문제 15번입니다. 자, 보세요. 주식회사 대한은 X2년 1월 1일에 X2년 1월 1일에 기계장치 가로 열고 취득일은 2001년도입니다. 취득일은 X1년도 1월 1일 취득일은 내용연수는 5년이고요. 잔존가액은 0, 정액법으로 생각했습니다. 성능 향상을 위해서 50만 원을 지출하였다. 그러니까 X1년도 1월 1일 날 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데 당기 수선비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 말은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처리했으니까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했다는 거지요. 이러한 오류가 X2년도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당기순이익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X2년도입니다. X2년도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X2년도 말입니다. X2년도 12월 31일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우선 X1년도에 1월 1일 날 X1년도 1월 1일 날 50만 원 지출했죠. 결과적으로 옳은 분기 한번 해볼게요. 내가 1월 1일 날 성능 향상을 위해서 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기계에 대해서. 그러면 현금이 나갔겠죠.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니까 기계장치의 가격이 증가되니까 여기 뭐라고 해야 돼요? 기계장치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올바른 회계 처리입니다. 그런데 회계 담당자가 잘못 처리했죠. 거짓으로 처리했어요. 어떻게? 현금
50만 원 나간 것을 기계장치라고 하지 않고 뭘로 처리했어요? 수선비로 잘못 처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1번 한번 따져볼게요. 자산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회계 담당자가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비용을 과대 계상한 거죠. 이렇게 비용을 과대 계상하니까 순이익이 감소가 되겠죠. 50만 원이 감소가 되었다. 자, 두 번째는 감가상각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이니까 내용연수분에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근데 잔존가액은 여기니까 내용연수는 5년이죠. 50만 원이니까 1년에 10만 원씩 감가상각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감가상각비가 10만 원이다. 감가상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50만 원에서 순이익이 50만 원이 감소됐는데 더 비용을 떨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순이익이 40만 원이 감소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정답 아니냐. 40만 원짜리 감소된 게 있나요, 답이? 있네요. 정답은 2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구하느냐. 감가상각비는 지금 이 X 1년도에 사와가지고 감가상각을 1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는 지금 X 2년도 1월 1일 날 사가지고 12월 30일 날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지금 X 1년도 말에는 감가상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연수 5년 중에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몇 년 남은 거예요? 4년 남았잖아요. 결과적으로 내용연수 4년. 취득원가는 얼마? 50만 원. 잔존가액 없고요. 그럼 계산하니까 12만 5천 원이 감가상각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 10만 원 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 얼마가 될까요? 12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감가상각을 12만 5천 원만큼 비용으로 잡으니까, 그죠? 비용으로 처리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당기순이익이 50만 원이 감소됐는데 비용을 많이 잡았으니까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또 비용으로 12만 5천 원을 잡으니까 결과적으로 순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순이익은 37만 5천 원이 감소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순이익이 37만 5천 원이 감소가 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당기순이익 37만 5천 원이 감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비자동 조정적 오류는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하거나 과소 계상하는 것, 아니면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이렇게 과소 계상했을 때 이 회계연도에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을 하게 되면 결과만 구해오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만약에요, X 2년도 감가상각비 10,000원 과소 계상했다. X 3년도 감가상각비 30,000원 과대 계상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X 3년도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그렇게 되면 이걸 합산하세요. 결과. 그러면 여기는 과소, 만원 과소고 여기는 과대니까 결과적으로 합쳐보세요. 2만원이 과대가 된 거죠. 비용을 많이 잡았어요. 비용을 많이 잡으니까 여기 미치는 영향은 반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익잉여금 미치는 영향은 이익잉여금 미치는 영향은 2만원이 뭐가 된다? 과소가 되겠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잡으니까 그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익잉여금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2만원이 과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회계연도의 결과를 따져보라고요. 결과를 따져가지고 감가상각비가 2만원 과대가 되면은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익잉여금 미치는 영향은 반대입니다. 이거 반대. 2만원 과대의 반대는 2만원 뭐가 된다? 과소가 되겠죠.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습관을 길러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뭐 가장 중요한 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현금 흐름표가 되겠죠. 현금 흐름표. 다음 시간에 여러분 재무제표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